포획 감독의 K리그 데뷔전이 역전승, 김천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 박진섭과 전진우의 골로 역전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일단 포획 감독이 경기를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일단 경기에 역전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천의 정정용 감독도 전북의 전반전 플랜을 무력화시키고 본인들이 선제골을 넣을 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북은 지난 주중에 있었던 포트와의 경기에서도 경기장을 일단 넓게 쓰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장을 넓게 쓴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승우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지만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서 한국영, 이영재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송민규, 전진우 넓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김태환, 최우진도 넓게 움직여요. 수비를 좌우로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켜놓는 거죠. 모든 선수들을. 그리고 이때 예를 들어서 전진우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김태환이 올라가면서 경기장 측면을 넓게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공간을 넓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넓게 만들어 놨다가 송민규라던가 이승우라던가 이영재, 전진우 이런 선수들이 넓게 퍼졌다가 요 안쪽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공간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포획 감독이 이야기하는 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를 넓게 썼다가 공간이 발생하면 그 공간으로 빠르게 패스를 주고 이때 기동력이 있는 체력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선수들이 안쪽 공간으로 빨리 들어오면서 거기서 공간을 점유한다. 요건데 또 이제 경기장을 넓게 벌렸다가 공간 안으로 선수들이 빨리 왔다 갔다 들어오는 건데 이 공간을 김천이 오늘은 안 내줬어요. 전반전에 이승원과 유강현의 이제 투톱이었는데 4-4-2 전형을 만들면서 수비 블럭을 먼저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 사실 오늘 경기 전반전에는 김천이 약간 경기의 플랜을 수비 블록을 먼저 만들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진우나 송민규 좌우 측면으로 넓게 벌려도 수비가 안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안쪽 공간에 대한 공간을 확보를 못했고 송민규랑 전진우가 들어가고 김태환과 최우진이 올라갈 때 이럴 때 측면 공격수들이 내려와 주면서 수비를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김태환이 전진우가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이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왼쪽 수비수가 끌려나가 버리면 공간이 가운데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전북은 노리는 건데 김태환이 경기장을 넓게 쓸 때 아예 왼쪽 측면 공격수인 김승섭이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요 수비 라인에 공간을 최대한 안 내주려는 요런 플랜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플랜에 전반전 전북은 약간 이제 김천의 공간을 내주지 않는 축구에 본인들의 축구를 못했었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이 장면 보면 김천이 전반전에는 그렇게 끌려 나오질 않아요. 이제 본인들의 수비 블럭을 안쪽에서 만들고 있고 이때 전북의 플랜을 보면 전북이 경기장을 이제 넓게 좌우 측면을 넓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경기장을 여기서 측면으로 나가는 2명의 선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비가 자연스럽게 끌려 나갑니다. 측면으로. 그 순간 가운데로 송민규가 들어오면서 이 안쪽 공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송민규에게 과감하게 패스. 그러면 송민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볼을 잡게 되는 요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는 측면으로 2명의 선수가 넓게 움직이니까 수비가 끌려 나가면서 그 안쪽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축구를 이제 포획 감독이 한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장면도 보여드리면 순간적으로 이승우가 내려옵니다. 최우진은 측면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수비가 이승우를 따라 움직이고 최우진을 따라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송민규까지 측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또 측면으로 끌려가죠. 그러면 여기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끌어당겼으니까 아래로 측면으로 끌어당기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으로 이제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 요 싸움인 거고 이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송민규가 빨리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 그럼 송민규 선수가 안쪽으로 빨리 들어가 주면서 여기서 볼을 잡는 거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볼을 치고 달리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런 모습 보면 지난 그 주중에 있었던 포트와의 경기에서 나왔던 어쨌든 플랜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이런 축구를 좀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사실은 경기장을 되게 넓게 쓰는 장면이에요. 앞쪽에 최우진도 측면으로 나가 있고요. 송민규도 아예 측면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풀백이 측면을 높게 쓰면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좁혀주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최우진도 측면으로 송민규도 측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최우진을 따라서 그리고 송민규를 따라서 끌려 나가죠. 이때 여기 공간이 생기는 거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승우가 볼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승우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돌아설 수 있는 요 공간이 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방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김천의 플랜 보시면 이 장면도 안 끌려나가요. 일단 끌려나가지 않고 본인들의 수비 블럭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이영재, 한국영, 중앙 미드필더들도 미드필더들이 내려오면서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선수들을. 근데 안 끌려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영재가 측면으로 패스를 돌립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김태환이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김태환 선수가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어냈어요. 근데 측면 공격수인 김승섭이 김천에 내려오면서 이 공간을 채워줍니다. 사실상 5팩처럼 공간을 이제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 공간을 김태환이 올라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 안쪽 공간으로 전진우가 뛰어가는 이런 걸 상상을 했는데 김천이 아예 이 김승섭까지 내려오면서 5명의 수비 라인이 되니까 이 공간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히려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5명의 수비가 만들어져 버리니까 뭔가 이 전북이 끌어내려고 하는데 끌어내도 안쪽에 선수가 많아서 수비를 못 끌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전북이 좀 어려워했던 거죠. 이 김천의 수비를 공략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수비가 안 끌려 나오고 공간이 없으니까 끌어 나온 다음에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투입하는 그 장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안 먹히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 이 장면에서 김천이 여전히 안 끌려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안 끌려 나갈 때 송민규 선수가 아까처럼 측면으로 이번에는 이승우가 나가고 수비를 끌어내려는 동작을 가져갈 때 송민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천이 일단 수비 숫자가 이 안쪽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송민규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받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송민규가 요 공간에서 볼을 잡는 순간 둘러싸여서 볼을 뺏깁니다. 요 공간 공략이 점점 안 되기 시작해요. 이 장면도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안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김천이 이미 안쪽에 공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볼을 받았을 때 안쪽에서 김천이 수비를 둘러싸고 여기서 전북의 볼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는 이제 김천이 뭐 쉽게 말하면 전반전은 수비를 먼저 하고 볼을 끊어냈을 때 역습을 한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북이 여기서의 단점은 뭐냐면 경기장을 넓게 쓰다 보니까 경기장을 넓게 쓰는 건 좋은데 넓게 썼을 때 아무래도 전체적인 전형 자체가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퍼져 있을 때 볼이 끊기는 순간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 장면 보면 선수들이 좌우 측면도 다 퍼져 있고 중앙 미드필더는 한국영과 이영재 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이 끊겨요. 끊기면 아무래도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약간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끊기고 올라갈 때 전북이 김천의 역습에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없는 이런 장면이 순간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제 김천이 경기를 할 때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거죠. 전북의 선수들이 공격을 할 때 좀 퍼져 있으니까 퍼져 있을 때 우리가 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견뎌내고 끊어내면 요 안쪽 공간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가지고 나왔던 거고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전북이 3일 전에 이제 아챔 원정 경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김천이 오히려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더 빨리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도 나왔고요. 그리고 전북이 올라오다 보면 공간이 넓게 나오니까 그 공간이 넓게 나올 때 이동경의 이제 그 한방 공간이 넓을 때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 요거였죠. 그래서 정말 뭐 그 득점이 나올 때 보면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동경 한 방이에요. 유강현이 뒤로 뛸 때 이동경의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 크로스가 절묘하게 수비수를 벗어나고 골키퍼 사이 요 공간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경의 크로스, 유강현의 득점, 예술적인 득점이 한번 나오죠. 그래서 전반전 플랜은 확실히 정정용 감독이 가지고 나왔던 어쨌든 이런 컨셉을 잘 보여줬어요. 근데 후반전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아마 정정용 감독이 제 생각에는 가지고 나왔던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3일 전에 전북은 경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기동력적으로 상대팀보다 앞서고 있는 상태. 그러면 전반전은 조금 지키고 전북이 체력적으로 후반전에 떨어지면 그때 우리도 앞에서 상대를 누르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오히려 김천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요. 어떤 거냐? 후반전에는 앞쪽에 최전방 투톱 올라가고요. 왼쪽 오른쪽 공격수 다 올라갑니다. 심지어 왼쪽 오른쪽에 있는 풀백도 한 번씩 올라가면서 거의 5명의 숫자가 돼요. 공격 숫자를 엄청 늘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이제 들어온 김천의 공격 자원이 저기에서 일단 이동경 있고요. 이동준 들어오고요.
김대원 들어옵니다. 2선 라인에만 이동경, 이동준, 김대원이에요. K리그에서는 정말 수준급 자원들이고 국가대표팀에도 뽑힐 만한 자원들이죠. 그리고 뒤에는 김봉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 뭐 수비 라인에도 뭐 박승욱도 있고 일단은 뭐 조현택도 있고 이런 이제 국대급 선수들이 여러 포진에 있잖아요. 근데 이 공격 자원들을 어쨌든 믿고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를 믿고 오히려 본인들이 전국이 공간을 넓게 쓰니까 본인들도 앞으로 달려나가요. 근데 이렇게 달려나가 버리니까 오히려 김천은 공격과 수비의 거리가 좀 많이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북이 요 안쪽에서 공간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장면들이 후반전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전북인데. 그래서 후반전 보면 후반전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천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 숫자를 지금 보면 앞쪽에 정말 많은 선수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풀백까지. 그래서 5명의 선수가 나가고 있고 오른쪽에서도 풀백이 올라가니까 사실상 거의 한 6명까지 올라가요. 근데 너무 공격 숫자를 앞선에서 이제 뛰게 만드니까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좀 멀어지는 현상이 김천이 오히려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격 숫자만 많다고 해서 어쨌든 공격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격 숫자를 이렇게 많이 늘려놓고 앞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반대로 수비 라인은 제대로 안 올라오니까 간격만 멀어지는, 그러면서 전북에게 오히려 중원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 김천이 달려나오는데 달려나올 때 오히려 공간으로 전진우가 뛰어요. 그 뛰어들어가는 전진우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공간을 전북이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졌죠? 이 간격 자체가. 다른 장면도 보면 거의 비슷한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김천이 앞쪽에 선수가 많은 건 알겠는데 달려들다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전진우가 있고 또 전진우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전북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면 보면 전진우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경기장을 넓게 쓰는 걸 볼 수 있죠. 반대편에서는 송민규가 또 달리고 있어요. 근데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타이밍이 늦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김천이 이제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알겠어요. 전반전은 우리가 약간은 지키고 후반전은 우리가 체력적으로 우위니까 체력적인 우위를 살려서 전북이 후반전에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 달려들면서 우리가 앞쪽에서 누르자 인 거였는데 오히려 달려드니까 전북 입장에서는 포획 감독이 좋아하는 축구, 달려 나올 때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다이렉트하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축구가 더 잘 되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후반전이. 그래서 이런 장면, 이게 전반전에는 잘 안 나왔거든요. 보시면 최우진 선수가 볼을 잡고 있어요. 왼쪽 풀백. 그런데 김천의 선수들이 막 달려 나옵니다. 달려들고 있죠? 그때 순간적으로 왼쪽 라인에서 전진우가 뛰어나가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뻥 때려줍니다. 한 번에. 그러면 앞쪽에서 교체로 들어간 이제 티아고가 싸워주는 거고, 이때 싸워줄 때 전진우가 앞으로 뛰고 있으니까 여기서 볼을 건네주면 그 공간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는 볼을 전진우가 가져가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장면이 근데 반복이 돼요. 다른 장면도 보면 똑같죠? 최우진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김천이 앞쪽에서 누르려고 달려 나옵니다. 막 달려 나오고 있는데 달려 나올 때 최우진이 공간으로 뻥 차버리니까 뒷공간으로 전진우가 또 뛰어 들어갑니다.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또 경합 상황이 나오죠. 오히려 공간이 후반전에 포획 감독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 요게 이제 오히려 김천이 너무 이 전방 압박을 후반전에 많이 하고 본인들이 이제 앞쪽에 무게중심을 두려다 보니 공격 숫자만 앞쪽에 많고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런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후반전에 전진우가 측면에 있고 이승우가 가운데 있는데 완전히 김천이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요 가운데 공간을 그냥 내줘요. 그래서 편안하게 안쪽으로 패스, 이승우가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편안하게 이승우가 볼을 끌고 가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오히려 포획 감독이 오늘 교체도 잘한 게, 사실 오늘 경기에서 좀 안 좋았던 선수가 오른쪽에 전진우 선수예요. 근데 전진우 선수가 아무래도 지난 그 포트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나왔었죠. 30분 정도를 뛰었거든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송민규 선수는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었고 주중에, 그리고 지난 경기에 한 65분 정도 때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도 선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후반전이 진행되면 당연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진우 선수가 오늘 경기 활약이 안 좋았는데 송민규를 빼고 전진우를 왼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었던 전병관을 오른쪽에 투입을 해요. 요것도 적절하게 사실 포획 감독이 좌우 측면의 기동력을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포획 감독의 축구는 기동력적인 게 매우 중요하니까 체력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선수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전병관 선수는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지만 오늘 경기는 선발로 안 나왔고, 그러니까 후반전이 됐을 때는 교체로 투입하면 뛰어나갈 수 있는 속도가 있고, 송민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도 선발, 이번 경기도 선발. 근데 약간 체력적으로 후반전에 지치니까 차라리 전진우를 왼쪽으로 배치시켜서, 전진우는 지난 경기 선발로 안 나왔으니까 체력적으로 남아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체력적으로 쥐어짤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전진우를 왼쪽에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막 달려나올 때 뒷공간으로 누가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공간으로 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동력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 선택을 오늘 포획 감독이 매우 잘해줬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간격이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이 김천이 중원에서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좀 깨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동경 선수도 오늘 경기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가운데서 뛰었거든요. 오히려 오른쪽에 이제 김대원 선수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간격이 좀 멀어지니까 이동경 선수도 그냥 앞에 올라가 버려 있고 가운데 이제 선수가 없어서 두 명의 미드필더를 거쳐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히려 포획 감독이 이영재랑 이승우를 그냥 역삼각형 미드필더를 고정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승우가 최전방에서 콤파뉴의 뒤에서 뛰고 있었고, 후반전에 이제 콤파뉴 대신에 이제 티아고가 들어왔지만, 어쨌든 약간 이승우가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뛰다가 빌드업을 할 때만 이영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후반전에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아예 이승우와 이영재가 그 앞쪽 미드필더에 붙어 있습니다. 간격이 멀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 공간을 이제 채워준 거죠. 근데 요 간격이 멀어질 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갈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요 타이밍에 득점이 나왔었죠. 요게 이제 어쨌든 그 후반전에 김천이 간격이 멀어지니까 이승우, 이영재 요 두 명을 사용해서 빌드업을 좀 잘 막아낸 거, 요것도 주요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역전골이 나온 게 요런 과정에서 나왔어요.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보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 김천이 간격이 좀 멀어졌어요. 전반전과 달리. 그러니까 이 장면도 빌드업을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뻥 찹니다. 근데 뻥 찬 게 앞쪽에서 이제 전북의 선수를 맞고 떨어지는데, 요 공간에서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전북 선수들이 요 공간으로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볼을 받았는데 전병관이 뒤에서 한구경이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티아고가 약간 요 안쪽 공간으로 달려가죠. 그때 요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주면 먼저 한구경이 이 공간으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구경이 먼저 이 공간에서 볼을 잡고 김천이 달려나오고 있으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티아고에게 찔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공간을 쓰는 거죠. 다른 장면도 보면 이게 이제 득점 나왔던 장면인데, 이 장면도 김천이 공격 라인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완전히 이제 미드필더 라인을 비우고 앞쪽 공간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영재랑 이승우가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붙잡으면 간격이 머니까 김천은 한 번에 이 공간으로 찔러줄 수밖에 없거든요. 요 안쪽 공간을 거쳐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중앙에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길게 패스를 줍니다. 근데 이것을 읽어서 이영재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패스가 길게 떨어지는 걸 보고 요 공간을 커팅을 해요. 이 패스를. 이게 아주 주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멀어지니까 패스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을 끊어냈고, 이영재가 끊어낸 이후에 여기서 바로 공격을 시작.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포획 감독이 후반전에 이렇게 뭔가 플랜을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이제 김천의 이 벌어진 간격에 대한 문제를 공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영재가 여기서 끊어낸 다음에 끊어내자마자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전병관에게 바로 패스. 그 전병관이 볼을 잡아서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때 왼쪽으로 넘어간 전진우가 공간으로 뛰어들어오고요. 그리고 전진우에게 전병관이 크로스, 여기서 전진우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오른쪽 라인에서 전진우가 오늘 경기 내내 크로스가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병관을 투입하면서 개선을 하고, 왼쪽에는 송민규가 아니라 전진우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조금 더 뛰어들어가는 이런 것에 대한 기동력을 살려준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포획 감독이 이런 선택도 후반전에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는 본인들이 득점을 한 이후에 미드필더 라인을 더 선수를 많이 가져가요. 전북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오히려 전북이 수비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해놓고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을 좁히면서 김천이 공격과 수비 라인이 거리가 머니까 중원을 거쳐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전반전에 김천처럼 요 안쪽 공간에 우리가 숫자를 더 많이 두겠다,
그래서 김천의 이 빌드업 체계가 조금 더 단순해지게 수비 라인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패스가 부정확한 패스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구도를 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안쪽 공간을 마지막에는 전북이 오히려 전반전의 김천처럼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경기를 하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미드필더 라인이 공격 라인과 거리가 멀어서 패스를 주려면 롱 패스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롱 패스가 나가니까 패스가 부정확하죠. 이 패스가 들어갈 때 편안하게 이제 전북이 끊어내고요. 심지어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끊어냈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세컨볼도 전북이 먼저 가져가는 이런 장면이 이제 반복이 됐어요. 이런 걸 보면 오늘 경기 이 정정용 감독과 포획 감독이 어쨌든 전술 싸움, 수싸움에서 전반전에는 정정용 감독이 이제 포획 감독의 이 간격이 넓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하려는 이런 축구에 먼저 소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끊어낸 다음에 역습, 그리고 체력적으로 본인들이 우위가 있으니까 후반전에 압박, 이 플랜을 잘 가지고 나왔는데 오히려 후반전에는 간격이 멀어지면서 포획 감독이 원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 축구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후반전의 경기 흐름을 김천이 체력적인 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가져갔다는 게 김천 입장에선 좀 아쉽고요. 반대로 이제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병관, 전진우 요 좌우 측면의 기동력을 살려서 후반전에 공간을 계속 활용을 잘했다는 거. 그리고 이 선수들의 체력에 대한 이 스쿼드 운영도 지난 경기 선발 그리고 오늘 경기 선발 나왔던 송민규는 조금 일찍 빼주고 그리고 이번 경기는 좀 벤치에 앉아 있었던 전병관을 투입해서 기동력 살려주고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왔던 전진우는 후반전에 끝까지 남겨두면서 송민규보다는 체력이 남아있으니까 그 이제 마지막까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힘을 오히려 전진우에서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포획 감독이 노련하게 오늘 역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요 한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포획 감독이 요 2연승에 대한 이 그 힘은 어쨌든 포획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이게 이제 뭐 데이터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설명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볼 점유 그래프거든요. 초록색이 전북이고 파란색이 김천이에요. 전반전에는 전북이 계속 점유율이 높아요. 62%까지 올라갑니다. 63%. 근데 후반전이 되니까 김천이 올라와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김천이 후반전 내내 볼 점유가 높아요. 그런데 경기의 흐름은 오히려 전반전이 김천이 좋았고 후반전이 전북이 좋았죠. 요 차이가 이제 오늘 경기를 설명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김천이 전반전에 오히려 내려앉았다가 점유율을 내줬는데 끊어낸 다음에 역습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후반전에는 오히려 김천이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올라갔는데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전북이 볼 점유는 전반전보다 내려앉아도 공간을 빨리빨리 사용하면서 전북이 경기를 주도하는 볼 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빠르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고 그리고 포획 감독의 축구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포획 감독이 경기를 빠르게 활용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오늘 경기 어쨌든 패스 숫자가 전북이 392개, 김천이 302개입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20개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나냐? 중거리 패스, 롱 패스 보시면요. 롱 패스는 12개 차이가 나고요. 중거리 패스는 거의 40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단거리 패스는 짧은 패스는 오히려 김천이 더 많아요. 전체적인 패스 숫자는 전북이 많은데 오히려 짧은 패스는 김천이 많고 롱 패스는 전북이 많았다. 이거는 이제 전북이 이번 시즌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나면 그 공간으로 다이렉트하게 잡자마자 생각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지 않고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잡자마자 공간 이런 공간 패스가 이번 시즌에 포획 감독의 축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전북이 강할 때 최강희 감독이 있을 때 그럴 때의 축구가 연상이 좀 돼요. 공간이 나오면 공격수들이 막 달려가고 그 공간으로 패스를 계속 찔러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어쨌든 잘 나와서 일단 포획 감독의 K리그 데뷔도 전술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경기 흐름을 관리하는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포획 감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